이번에는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하고 최저한세 조정계산서하고 같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문제 나오는 타입들을 좀 보려고 그래요. 원래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만 나오는 문제도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책에는 이것만 가지고 나온 문제는 지금 이 한 문제밖에 없어서 그런데 어차피 다른 서식 하더라도 우리 이건 같이 작성을 하니까 그건 기억해 두실게. 그 지금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와 같이 있는 거는 우리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의 가산 조정하고 차감 조정하는 거는 언급이 별로 없어요. 간단히 그냥 금액 얼마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포인트가 뒤쪽으로 좀 쏠려 있어요. 자, 그럼 5번 문제를 보면 다음은 최저한세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자료이다. 법인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와 우리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기존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을 반영하여 작성하시오. 자, 자료 보면 당기순이익 그리고 가산조정 그냥 적혀 있죠. 차감 조정은 없나 보네. 아니, 차감 조정만 있네요. 가산 조정이 없고 차감 조정만 이쪽이 오른쪽에 있구나. 죄송해요. 자, 가산 조정, 차감 조정이 있고 자, 세액 공제나 감면을 보면 연구 인력 개발에 비에 대한 우리 세액 공제가 있고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가 있고 외국 납부 세액 공제가 있죠. 그러면 연구 인력에 대한 세액 공제하고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제외라 그랬고 그러면 얘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죠. 그래서 지금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작성할 때에 이제 얘 가지고 작성이 들어가게 되겠네요. 자, 기납부 세액은 2개 적혀 있고 그 외엔 끝이에요. 그럼 서식이 2개이기 때문에 다른 자료가 많지가 않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자, 작성할 때 자, 이건 제 스타일이에요. 먼저 이거부터 작성을 하는 거예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가서 자,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3억 5천만 원이죠. 그리고 가산조정이 1억 원이 있고 차감조정이 1억 5천만 원이 있고 자, 그럼 지금 나머지는 기부금에 대한 정보 없고 이월교손금에 대한 정보가 없죠. 그리고 소득공제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산출세까지 입력이 다 끝났죠. 그러면 최저한세 계산하기 전이 여기가 최저한세 적용 대상 쓰는 거니까 지금 좌측에 있는 여기까지를 전부 다 작성을 완료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작성을 먼저 완료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 누르시고 여기까지 하고 저장 누르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메뉴로 가서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로 가는 거예요.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 들어오셨으면 이제 불러오기를 하면 지금 방금 우리가 거기까지 작성을 해뒀기 때문에 여기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대해서 쓰기 전까지 이제 금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여기 들어가서 불러오기 하면 안 들어와서 직접 군데군데 써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먼저 작성을 하고 불러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불러온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작성한 대로 이렇게 쭉 쓰게 되면 우리는 지금 세금이 그 4천만 원인데 지금 우리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얼마가 있죠? 2천만 원이 있죠? 그 2천만 원 받으면 납부할 세금이 2천만 원이 되는데 지금 우리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여기에 과세표준 금액을 보면 3억 원이죠. 3억 원에 최소 7% 받을 거면 2,100만 원은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2천만 원 공제해버리면 2천만 원밖에 안 되니까 최저한세에 지금 미달하게 되죠. 그래서 컴퓨터가 지금 오른쪽 적혀 있는 게 최저한세 적용하면 최소 2,100 받고 싶다고 산출해 준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고용 창출 투자세액 공제니까 아래 세액 공제에서 2천만 원이다라고 쓰면 컴퓨터가 100만 원은 조정해서 나중에 받고
이번에는 1900만 원만 공제받아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냥 작성해 놓고 블록에서 여기 쓰기만 하면 되죠. 여기에 쓰면 최저한세 걸리니까 2100만 원은 세금 받아야겠으니까 이 금액은 다음번으로 이월시켜라는 거고, 그럼 이번엔 1900만 원만 받아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서식에서 또 작성하면서 내가 필요한 정보는 이 1900만 원이에요. 1900만 원. 그럼 지금은 뭐 세액공제 조정명세에서 3번이라든지 이런 걸 작성하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생략하고 바로 가면, 자, 이 1900만 원 나와서 저장하면 얘는 작성이 끝났어요. 그럼 이 1900만 원을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에 1900만 원이라고 쓰고, 지금 여기에 이 금액 쓰려고 거기 가서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지금 외국납부세액 공제 200, 그리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 500이니까 700만 원이죠. 그리고 아래 중간연합세액이 1000만 원이고 원천납부세액이 300만 원이다. 지금 최저한세 적용 제외는 2100 받고 싶다는 거 신경 안 쓰고 700만 원 빼버리는 게 최저한세 적용 제외예요. 그러니까 1400인데 1300만 원 과거에 낸 게 있어서 1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그래서 분납 대상 아니니까 그런 말이 안 적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면 얘는 끝이에요. 생각보다 할만하죠? 만약에 여기에서 세액공제조정명세에서 3번을 작성하라고 했다면, 여기 세액공제조정명세에서 3번 있죠? 얘를 클릭해서, 자, 여기에는 지금 우리가 앞쪽에서 작성한 게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니까 여기에 글자가 안 보여요.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 불러와줘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는 그게 없으니까 시험에서 지금 뒤에 풀면 이것만 작성하라고 나와요. 단기공제 및 이월의 계산.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고용창출 투자 세액공제가 있죠. 이건 지금 이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라 그러면 2020년도인데 올해 2천만 원이 되죠. 그죠? 근데 2천만 원이 단기분인데 우리는 올해 이거에 대해서 지금 미공제액이 100만 원이었죠. 100만 원을 뺄 거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1차년도에 100만 원 뒤로 미루고 100만 원, 죄송해요. 단기분이 1900이고 내년에 1000만 원이고 100만 원 빼서 차기에 100만 원을 이월시킬 거라고 나와야 돼요. 지금 여기에 제가 5년간 이월 공제해 준다는 게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이렇게 해서 다음번으로 최저한세 걸리면 계속 미룰 거예요. 얘를. 그러면 올해 단기분이 2000인데 1900만 하고 100은 내년도로 미루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이거에 대한 미공제액이 100만 원이면 올해 1900이 되고, 그래서 이월하는 게 1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뒤로 밀어 나가는 게 지금 이 3번 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거에서 저장을 하고 공제감면 세액 우리 합계표로 와서 불러오기 하시면 최저한세 적용 세액 공제로 와서 아래쪽에 보면 1900만 원이라고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가 1900이 들어와 있죠. 여기에 들어와 있고 저장까지 누르는 게 3번 서식을 작성하라고 할 때 해야 되는 일이에요. 3번 서식을 하라 그러면, 자, 또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622페이지로 갑시다. 1, 2, 7, 8
5번 문제 볼게요. 자, 입력된 자료는 무시하고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여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그럼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자, 계산서는 당기순이익에 가산조정, 차감조정이 있고, 기부금 한도초과 2월액, 송금 산입액이 있고, 2월 교손금 500이 있는데 2017년 귀속분이니까 2010년 이후 거니까 얘 과세 표준에 공지되지 않은 금액이 적혀 있으면 이거에 대해서 빼줘야 되겠죠. 입력할 거고 공제되는 거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있고 외국 납부 세액 공제가 있죠. 그럼 외국 납부 세액 공제는 우리 최저한세 적용 제외고,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은 그냥 그런 거 없어요. 뭐 2월 해주는 것도 아니고, 감면은 2월에서 공제 그런 거 없어요. 세액 공제가 넘겨주는 거고, 얘는 이번에 세금 감면해 줄게라는 거라서. 자, 그럼 얘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될 거고, 2020년 3분기에 해당하는 일용 근로자 급여 1,500만 원에 대한 지급 명세서 제출을 누락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이제 참고로 일용직 근로자 지급 명세서에 대해서 보면 우리 1분기 거 얘는 우리 4월 30일까지 해야 되고, 2분기 거는 7월 31일까지 해야 되고, 3분기는 10월 31일까지고, 4분기는 이때까지 해야 돼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분기 다음 달 말일까지 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가 신고 기한인데 이때까지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지금 현재 1%예요. 이거 인터넷 검색하시면 2% 나오는 건 옛날 거예요. 자, 1%인데 얘가 3개월 이내 신고 시 50% 감면할 거예요. 그래서 뭐 신고 안 했다 아니면 그냥 뭐 누락했다 적혀 있으면 감면 적용 안 할 거고, 언제 신고했다 그러면 날짜 계산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일용근로자 지급 명세서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응? 그런 날짜는 없죠. 저한테 누가 4월 40일이라 주면 5월 10일인 줄 알 거예요, 저는. 이제 굳이 이 날짜 외울 필요 없죠. 그냥 분기 다음 달 말일이라고 기억하면 되겠죠. 이 기간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하실 때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는 분들 들어 있는데, 왜냐면 얘가 다음 달 10일까지고 옛날에는 4분기는 2월 말일까지였어요. 그랬다가 바꾼 게 전부 다 다음 달 10일로 바꿨다가 안 맞아서 다음 달 말로 또 바꿨어요. 그래서 기간이 보면 지금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옛날 기출 문제 보면 2% 돼 있고 50% 감면이라서 1%가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이전 거니까 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게 작년 7월 달에 딱 결정난 거라서 작년 이전 것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 문제를 가지고 보면 1,500만 원에 대해서 3분기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 급여 1,500만 원에 대한 지급 명세서가 제출 누락했대요. 그럼 언제 했다란 말 없죠? 그냥 누락했으면 우리 1%인 15만 원이
가산세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뭐 중간연합세가 없고 중소기업이고 중소기업이고 뭐 장부상 금액 무시하고 제시된 자료로 계산해라. 자,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로 가서 첫 번째 당기순이익을 쓰고 가산조정을 쓰고 송금 산입 쓰고 기부금 한도초가 2월액 송금 산입액 325만원 2월 교통금도 공제되는 거니까 500만원 빼고 지금 여기까지 쓰면 지금 우리 좌측에 산출세까지 입력할 거는 전부 다 썼죠. 그죠? 자, 그럼 이제 저장 버튼 누르고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로 가서 자, 불러오기를 하면 자, 이제 여기에 들어온 것에서 지금 2월 교성부터 다 잘 들어왔죠. 그럼 이번에 세액 감면이니까 감면세액 21번 칸에 가서 450만원이다라고 써주면 그럼 이 금액 빼고 이 금액만 감면받아라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을 우리 이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에 최저한세 적용 쪽에 써줄 거예요. 적용 대상에.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저장해 놓고 얘 작성 끝난 거죠. 알면 얘 별거 아니죠. 열고 금액만 쓰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방금 적혀 있던 407만 8,200원을 쓰고 다음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우리 최저한세 적용 제외고 다음 우리 가산세가 1,500의 1%로 15만원이 있었고 그리고 중간연합세액이 127만원이 있었다. 자, 이렇게만 쓰고 저장하면 이번 문제 전부 다 끝났어요. 이제 보니까 할만하죠. 나오면. 자, 다음 691페이지로 갈게요. 회사는 1284 준비되셨죠? 자, 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는 김해무산 주식회사의 2020년 귀속 법인세 신고 관련 자료이다.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당해 자료를 참고하여 최저한세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의 중복 적용 배제를 고려한 후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와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자, 우리 세액 공제하고 세액 감면에서 중복 적용 배제를 하라는 것, 우리 동일한 감면 쪽에서 일어나는 우리 감면이 발생한다면 그 중에서 당연히 한 개만 받아라는 건데, 그럼 당연히 큰 금액을 받는 게 나한테 유리하겠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걸 적어 놓은 거예요. 최저한세도 고려하고 감면에 대해서 중복 배제를 고려하라는 건 같은 우리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 있으면 하나만 적용을 받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큰 금액을 받는 건 뻔한 이야기죠. 자, 그럼 먼저 표준 손익계산서에 일부 적혀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는 이 금액으로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알려주네요. 그죠?
그리고 법인세 비용이 여기에 있어서 우리 가산조정인가 생각했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죠. 법인세가. 그러면 신경 쓸 거 없이 지금 얘가 가산조정이 지금 이 금액이고 차감조정이 이 금액이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지금 이 금액. 지금 얘가 어차피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따로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지금 법인세는 들어가 있으니까. 다음 3번에 전기 2월 교손금 발생 내역 증감이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3년도 14년 15년도에 발생한 거네요. 그러면 지금 2월 교손금인데 2010년 이후에 일어난 거니까 다 되죠. 근데 지금 여기 잔액 보시면 기한 내 기한 경과 적혀 있죠. 기한 경과는 이제 기간이 지나서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으면 여기 잔액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대로 작성된 거면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을 합친 값을 2월 교손금을 우리가 추인해 주면 돼요. 그럼 4,642만 원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페이지로 가면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이 있는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 있고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 있네요. 지금 얘 둘이 가지고 이야기했나 보네요. 그러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이 더 크죠. 그래서 얘는 무시해 버릴게요. 자, 그리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제외니까 최저한세 적용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 이거 하나만 있겠네요. 자, 다음 단기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비 중 간이 영수증을 수취한 금액의 합계액이 580만 원이다. 자, 그럼 우리 3만 원 초과하는 걸 적격 증빙받지 않으면 우리는 가산세가 2%죠. 그래서 이 금액의 2%를 계산하면 11만 6천 원 되겠네요. 그리고 법인세는 중간연합으로 2,050만 원을 납부하였다. 중간연합세이고 당사는 법인세 분납을 하고자 한다. 자, 그럼 이제 내용 다 봤으니까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로 가서 먼저 단기 순이익이 6억 1,172만 7,800원이죠. 자, 그리고 가산 조정이 1억 1,800만 7,400원이고 차감 조정이 이 금액이고 그리고 기부금에 대한 정보는 없고 2월 교손금 전부 다 되는 거니까 이 금액을 쓰고 자, 더 이상 우리 산출세액 전에 입력할 자료는 없네요. 자, 그럼 이제 저장 버튼 누르고 이제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로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에 와서 금액 6,758만 7,240원을 쓰면 자, 죄송해요. 그게 아니고 7,302만 원을 쓰면 이 금액이 나오죠. 그렇죠? 자, 그럼 저장 버튼 누르고 이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6,758만 7,240원을 쓰고
그리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1244만원은 최저한세 적용 제외에. 다음 가산세는 580만원에 2% 11만 6천원. 법인 중간연합세액은 2,050만원이고, 그리고 분납한다 했으니까 분납할 세액에 현금 납부 클릭하면 422만 2,360원이다. 1차 최소한 1,000만원 받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했죠. 이 가산세는 분납 아니니까 대해서 1차가 나오면 정확한 거죠.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이번 것도 끝났어요. 자, 다음 738페이지로 가고, (1, 2, 8, 8) 문제 볼게요. 불러오는 자료 무시하고 아래 자료만 이용하여 주식회사 모두전자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및 재산세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이 있고, 입금산입 가산조정이 있고, 기부금 한도 초과가 있고, 공제 가능한 2월 교수금. 엄청 심플하게 주고 있죠. 자, 소득공제 총액이 5천만 원인데 이 중에서 최저한세 대상 소득공제 금액이 3천만 원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우리 서식 작성할 때 소득공제에 5천만 원 쓸 건데, 지금 이야기예요. 여기에 소득공제는 5천만 원을 쓰는데 지금 최저한세 대상 소득공제는 3천만 원이라는 건 우리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할 때에 여기에도 소득공제를 쓰게 되죠. 여기는 3천만 원이다 그 이야기예요. 죄송해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은 이쪽이죠. 자, 여기 17번이 3천만 원이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는 그대로 우리 5천만 원이 그대로 들어와야 되고, 여기는 3천만 원이 들어와야 되겠죠. 이해가시죠? 여기는 저기 입력한 게 다 들어와야 되는데 안 불러와지면 5천만 원 다 쓸 거고, 그 중에 최저한세 적용이 3천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즉 그 표현이 지금 여기에 적혀 있는 이 표현이에요. 지금 다음 단기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액은 500만 원이며 최저한세 대상 세액 감면 금액에 해당한다. 정말 문제 심플하다. 그죠? 대상이라고 적혀 있고, 중간연합세액 원천납부세액이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에 가서 먼저 계산서상 단기순위 가산조정이 1345만 200원이고 기부금 한도 초과가 45만 원이고 공제 가능 2월 교손금이 1,500이고 소득 공제가 5천만 원이다. 자,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주고, 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에서 불러오기를 하고, 이상하게 얘가 안 불러와지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 5천만 원, 여기에 3천만 원 써주고, 됐나요? 그리고 이 중에서 6번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그럼 감면세액에 500만 원이라고 쓰면 이 금액이 나왔죠. 그죠? 자, 그럼 이 금액을 최저한세 적용 대상 세액 공제 감면에 써줘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저장 버튼 누르고, 자, 여기에 와서 이 금액 쓰고, 중간 연합세액이 500만 원이고 원천 납부세액이 25만 원이다.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 누르면, 자, 얘는 끝이고, 자, 다음 667페이지로 좀 앞쪽으로 갈게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위에 거에다가 플러스 세액 공제 조정 명세서 3번도 포함시킨 거예요. 지금 위에 문제에다가 얘까지 포함. 자, 그럼 667페이지로 가고, 회사는 1282번으로 가고, 자,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세액공제조정명세서 3번 중 3번 단기공제 및 2월액 계산 탭 최저한세 조정계산서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를 완성하시오.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의 자료만을 참조한다. 자, 일단 계산서상 단기순이익이 있고 입금산입, 송금산입 있고, 가산조정, 차감조정,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394만 원이 있고, 단기발생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200만 원, 얘는 최저한세 제외 대상이고 얘는 적용이죠. 또 전기에 이월된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가 5천만 원 있네요. 전기에 이월된 게 있어요. 넘어온 게 있죠. 자, 다음 중간연합세액은 없고 원천납부세액은 있고, 최저한세에 따른 공제감면 배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한다. 무조건 감면은 이월이 없기 때문에 감면부터 적도록 되어 있어요, 컴퓨터가. 위 이외에 세무조정 자료는 없다. 당사는 분납하고자 한다. 자, 그럼 먼저 법인세액 과세표준 세액조정계산서에 가서 계산서상 단기순이익 쓰고 가산조정, 차감조정, 자, 그리고 더 이상 특이한 점은 없네요. 그죠? 그러면 저장 버튼 누르고, 자, 최저한세 조정계산서로 가서 불러오기를 하고, 자, 여기에서 특별세액 감면 394만 원을 쓰고, 감면 세액 공제는 2월 된 것도 이번에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500만 원을 쓰고,
했나요? 하셨죠? 그럼 이번에 공제받는 건 이거를 공제받는 거죠. 이거 두 개. 그죠? 최전사실 적용해서 이해가셨나요? 지금 한 개가 이 두 개잖아. 감면하고 세액공제하고. 그럼 또 세액공제는 이 금액만큼 또 다음번으로 이월시켜란 이야기죠. 이해가셨죠? 그럼 얘 둘이 합치면 872만 1,550원이 나오네요. 지금 이 금액이 최저한세 적용 대상 공제죠. 이번에. 그죠? 지금 이 두 개 다 이번에 받는 건데 이번 2월 된 거 또 이 금액 빼고 받아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금액을 여기에다 쓸 거죠. 일단 얘도 저장해 놓고 저장 안 했네. 다음 최저한세 적용 제외에는 200만 원 여기에 쓰고 다음 가산세는 없고 중간연합세액도 없고 원천 납부세액이 있고 그럼 분납할 수 있으면 하라니까 여기에 258만 5,450원을 쓰면 일단 법인세액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는 끝났죠. 자, 저장 버튼 누르고 이제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 서식으로 가서 자, 지금 얘는 세액공제죠.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3번이죠. 우리 시험 챕터에는 안 나오는데 감면은 여기 2번에서 쓸 거예요. 1번, 2번에서. 그래서 세액공제만 3번 쪽이니까 지금 우리가 받은 게 특별세액 감면 빼고 세액공제가 지금 두 개 있죠. 얘 두 개 다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3번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그죠? 그럼 얘 두 개가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문제에서도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 중 3번 단기공제 및 2월할 계산 탭을 작성하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가고 자, 일단 우리 잘 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부터 처리할게요. 자, F2번 눌러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최저한세 제외로 가서 올해 2020년도에 올해 200만 원이다. 얘는 뭐 2월하고 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전부 다 공제가 전부 다 되었으니까 최저 배제에 가서 200만 원 쓰고 확인. 다음 아래 칸에 가서 F2번 눌러서 우리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첫 번째 적혀 있죠. 자, 이건 지금 전기에 2월 된 거니까 2019년도 거에 우리가 지금 2월 된 게 500만 원이죠.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 지금 된 거에서 미공제액 되는 부분이 21만 8,450원이 공제가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자, 여기에 와서 죄송해요. 제가 얘를 빼먹었네. 그죠? 여기에 미공제액에 이 금액이 들어가야 되고 미공제액이 지금 제가 앞쪽에 2월분을 잘못 썼네요. 여기에 지금 방금 21만 8,450원을 써줘야 되고 그죠? 죄송해요. 내가 왜 이러지? 자, 여기 500만 원 쓰고 그리고 올해 500만 원을 쓰고 1차 년도에 그대로 500 넘어왔고
여기에서 이 금액 빠져야 되죠. 제가 헷갈렸어요. 올해 500만 원 넘어온 게 지금 1차년도죠. 전년도 거니까. 전년도 거니까 1차년도에 쓰고, 그리고 지금 공제 안 된 이 금액은 지금 여기에서 확인했어요. 여기에서 확인한 거 미공제액에 쓰면 이 금액만 될 거다라고 옆에 나왔죠. 이 금액이 지금 당연히 이 금액하고는 일치해야 되겠죠. 일치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나오면 지금 얘까지도 작성이 되었죠. 그럼 여기에서 저장 버튼 누르시고, 하셨나요? 그럼 지금 이거 작성하면 제가 세트로 작성하라고 한 게 여기에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있죠. 여기에서 블록에서 얘라고 누르면 방금 최저한세 적용에 대해서 방금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가 이렇게 들어왔죠. 정기 2월 된 거. 그리고 우리 배제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적혀 있죠. 그죠? 있나요? 자, 그리고 원래 최저한세 적용 세액 감면에 대해서 지금 얘는 시험에 대해서는 안 적혀 있는데 원래 여기에다가 금액 394만 원이다라고 얘도 들어와야 되겠죠. 얘는 서식 작성 안에서 안 들어온 건데 이게 들어와 줘야 되겠죠. 지금 이 앞에 최저한세 할 때 썼던 계좌나, 그죠? 얘도 해서 저장해 주시면 얘는 끝나는 거예요. 이거 시험 나왔을 때 답 나오자마자 저한테 연락 온 게 그거 다 써야 되나요? 라고 했어요. 근데 하라고 했으니까 해야지, 그죠? 걱정 마세요. 이거 지금 이 서식 통째로 해가지고 0점 몇 점인가 이런 식으로 적어놨어요. 나중에 기출문제 답안지 보면 점수를 적어놨어요. 하도 사람들이 질문이 많아서. 그러면 지금 여기 작성하는 게 0점 몇 점, 또 그 앞에 있는 거 세액군제 조정면서 3번 0점 몇 점 이런 식으로 다 배정되어 있으니까 또 너무 이거 하나 틀렸다고 점수 팍팍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조정 계산서하고 같이 엮여져서 나오는 문제 형태는 지금 저와 같이 좀 풀어봤고요.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가산세액 명세서 나오는 거 문제도 좀 보고, 그리고 또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내용도 보도록 할게요. 우리 쉬었다 합시다.